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업로드가 하루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주 랩터스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랩터스가 서부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승 1패로 비교적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동부의 9위, 10위 팀들 성적도 오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도 플레이인 토너먼트에는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이 약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쇄적으로 딜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경기 뉴욕 닉스와의 경기였습니다. 1쿼터 랩터스의 3점슛이 연달아 터지면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했는데요. 이렇게 닉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 탈출과 함께 시즌 첫 타이브레이커를 가져왔습니다. 4쿼터 라인업이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는데요. 스카티 반즈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이 두 명의 주전과 후안초, 부시에 아치우와 3명의 벤치 멤버와 함께 했습니다. 이 멤버들이 굉장히 잘해주면서 닉스를 계속 리드한 가운데 벤블릭과 시아캄이 4쿼터 많이 쉴 수 있었습니다. 이 4쿼터 독특한 라인업의 리더는 스카티 반지였는데요. 초반에 이제 팀을 이끌면서 1쿼터 10득점을 기록하면서 19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스탯상으로도 뛰어났지만 직접 경기를 본 분들은 얼마나 이때의 반지가 그야말로 좋은 활약을 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쿼터 오랜만에 다우틴 주니어 위즈캠프가 출전을 했는데요. 론 하퍼 주니어도 이날 경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랩터스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이날 시즌 하이인 6개의 3점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어진 서부 첫 원정 경기였던 킹스와의 경기. 사실 킹스가 시즌 평균 득점이 120점에 육박하는 만큼 뛰어난 공격력을 가진 팀이라 걱정이 되었지만 랩터스가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시합 중 하나였는데요. 이날 랩터스는 킹스에게 턴오버를 10개나 더 유도해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인 도만타스 사보니스에게만 9개의 턴오버를 유도하면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랩터스가 사보니스를 정말 잘 막았기 때문에 이 사보니스가 가지고 있던 23경기 연속 더블 기록 역시 이날 경기를 통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랩터스 멤버들의 순간순간의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3쿼터의 시약함은 한 쿼터 14득점, 그리고 4쿼터의 아치우아는 13득점을 그 쿼터에만 몰아쳤습니다. 또 이제 알빈 윌리엄스 해설진이 스카티 반지의 인성을 칭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유투 비슷하게 이제 슛모션에서 파울이 났는데 심판이 자유투를 주지 않고 인바운드를 선언했는데 요즘 NBA 같은 보통 선수들일 때 많이 따지는데 반지 같은 경우는 쿨하게 그냥 인바운드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이제 콜에 순응하는 모습이 이제 보기 좋았다고 이야기했고 좀 툭하면 심판에게 짜증 부린 선수들이 특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심판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심판의 판정에 굳이 항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이날 아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이제 킹스의 홈 경기장을 찾았는데 아들이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워리어스와의 경기 랩터스가 12점 차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3쿼터까지는 나름 팽팽하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4쿼터 조금씩 점수가 벌어지면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이날 시약함 표면적으로는 21득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 좋은 활약이었지만 야투 감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지리와 웹스터가 경기를 보러 이제 체이스 아레나죠. 경기를 방문했던 것이 이제 포착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트레이드에 대한 긴장감이 좀 더 높아졌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지 아누노비는 이날 손목 부상을 당하면서 10분만 뛰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이제 음성으로 밝혀졌지만 부상 예방 차원에서 이날 경기에는 복귀하지 않았고요. 프레셔스 아치우아는 이렇게 오지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더 많은 출장 시간인 36분을 소화하면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아치우아는 복귀 후 10경기 중 9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마지막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랩터스가 백투백 둘째 날에 체력적 열세를 딛고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고 지난 골스전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양상이었다면 포틀랜드전은 런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쿼터에 랩터스가 23점차 리드를 가진 채 끝냈고 3쿼터 같은 경우에는 포틀랜드가 14점차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의 분위기를 타는 가운데서 4쿼터 다시금 랩터스가 14-0 런을 가져오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3쿼터 이제 포틀랜드가 팀 야투율이 83%를 넘기면서 정말 충격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때 저는 역전패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긴장했었습니다.
또 이날의 아치우아는 27득점으로 커리어 하이 득점을 거뒀습니다. 13리바운드를 동반하면서 더블더블을 거뒀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날의 더블더블을 통해서 아치우아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더블더블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점도 꾸준하게 메이드하고 있으면서 랩터스의 숨은 원석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에 대한 리뷰입니다. 시즌 초 들쑥날쑥한 모습으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어느덧 본인의 폼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득점과 필드골에 있어서 각각 커리어 하이를 거두고 있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만 마치고 바로 드래프트에 참가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FA를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 24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장점, 수비, 빠른 기동력 등이 있지만 저는 폭발력이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가장 큰 잠재력을 생각하고 있고, 이 잠재력이 폭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20득점 정도는 얼마든지 꽂아줄 수 있는 샤프슈터입니다. 뛰어난 선수이니만큼 재계약을 향한 기대치 역시 높은 상황인데요. 100밀리언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 계약 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 25밀리언 달러 이상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트레이드할 경우 선수와 다수의 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서로 관계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상 현재 트레이드 블락에 올랐을 뿐 이제 게트즈와 랩터스의 관계는 좋습니다. 반즈와의 합도 잘 맞고 있고요. 따라서 트레이드가 불발될 경우 거의 무조건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랩터스와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게트주나 벤블릿이 다음 시즌 FA가 된다고 하지만 결국 이 시장에서의 위치는 랩터스가 갑입니다. 오지 아누노비 이야기입니다. 랩터스 팬들은 오지 아누노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고, 평균 득점과 스틸에서 현재 커리어 하이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지에 대해서 더 놀라운 점은 현재 이제 시아캄과 벤블릿과 함께하면서 제한적인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관계자들이 오지 아누노비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진다면 평균 20득점 이상을 올리면서 올스타가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오지 아누노비가 드리블이 투박하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스킬셋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개발한다면 공격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라운드 픽 3장을 랩터스는 이제 오지 트레이드에 대한 가치, 대가로 요구했는데요. 이 요구를 실제로 제시한 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을 통해서 랩터스는 1라운드 픽 3장은 오지 아누노비를 대상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더 좋은 딜이 있는지 들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지 아누노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이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언해피 루머가 나올 때마다 나는 랩터스에서 행복하다면서 바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선수가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오지 같은 경우는 바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여부와는 상관없이 랩터스의 관계는 좋은 것으로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두 선수의 패션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둘 다 패션 리더군요, 나름. 기타 뉴스입니다. 위즈캠프와의 세 번째 10일 계약을 랩터스가 맺지 않으면서 위즈캠프는 방출되었습니다. 이로써 로스터에 다시금 빈자리가 생기게 된 랩터스이고요. 위즈캠프 같은 경우에는 G리그에서 다시 한번 팀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드레이먼드 그린이 소속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를 펼쳤던 랩터스의 반즈였는데요. 이 대결 이후 반즈에 대해서 그린이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반즈가 드래프트 당시에 수비력과 넓은 시야 등을 바탕으로 컴패리슨이 드레이먼드 그린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봐도 이제 그린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재능이라던가 그린이 좀 괴팍한 성격이라면 반즈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기지만 성실한 노력파이기 때문에 더 잘 될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계속 홈 경기 없이 원정 경기들을 이제 서부에서 랩터스는 소화할 예정인데요. 피닉스 선즈, 유타 재즈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주목되는 선수는 라우리 마카넨입니다. 지난 오프시즌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에서 콜린 섹스턴과 함께 이제 재즈로 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딱 10점, 24.8득점으로 평균 득점이 수직 상승하면서 팀의 에이스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즈 역시 반짝 돌풍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5할 정도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진 재즈, 새로운 재즈의 마카넨을 만나는 모습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